공동 소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동 소유를 보시면요. 여러분, 공동 소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108페이지. 가장 뭐가 있냐면 여러분요,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 공동 소유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있잖아요. 쉽든 어렵든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서 뭐 공유를 하거나 뭘 했을 때요. 여러 가지가 이제 요즘 뭐 거의 다 공동 소유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동 소유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간단한데 뭘 알아야 되냐? 뭐가요? 주된 용어인지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 지금 방금 TD쇼 같은 것도 강의라고 막 이렇게 정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거지, 문제 풀 때 같은 거 보면 뭐 별로 어렵거나 그런 건 없단 말이죠. 먼저 보시면 이제 공동 소유 형태는 공유라고 합유하고 총유란 말의 뜻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재산을 소유하는 건데, 재산을 우리는 원래 단독 소유가 원칙이잖아요. 각자가 단독 소유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물건은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여러 사람이 소유한 형태가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합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총유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디냐? 여기 교회죠, 교회. 교회하고요, 종중하고요, 재건축, 조합 같은 그것은 총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총유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건 지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분이, 내 몫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분이라는 게 내 몫이죠? 내 몫이 없다 이 말이죠. 합유는요, 여자분들 보면 손번개, 계모임이죠? 계모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동사업을 목적, 사업. 공동사업이에요. 이 공동사업을 뭐라 한다? 이것을 합유라고 하는 거예요. 합유. 알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합은 뭐 영농조합 이런 것이 아니고, 조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조합 계약을 얘기해요. 민법 법적으로 보면 전문도 많고요,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대능관계, 대유관계에 있어 조합원에 대한 권리,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이 합유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 종종 땅을 목적으로 한다, 총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냈다. 그럼 총유. 여러분,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교회 건축한다고 헌금하라고 해, 안 해요? 하죠. 그거 이러면 총유예요. 내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 몫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목사님은 나를 좀 예쁘게 볼 수 있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해. 그냥 돈 조금씩 내. 알겠죠? 빚내지 말고. 지라고 부탁인데 빚내지 말라고. 알겠죠? 총유나 종유 이렇게. 그 다음에 공유죠.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속재산이에요. 우리가 상속재산 같은 것을 보면, 부가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자식이 A하고 B가 있다. 그럼 A하고 B가 1대1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보면 이 A가요, 자기가 이걸 다 가져갔다. 몰래 가져갔다. 필요 없어요. 내 것 반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유는 일단 무조건 이것은 무슨 주의냐? 이것은 개인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개인주의요. 로마법상이요. 합유나 총유는 그건 게르만법상이요. 그것은 단체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여러분요, 사업한다. 그러면 둘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께 사업할 수 있나요? 알겠죠? 그 다음에 특히 그러면 교회 봐봐, 교회. 교회 얘기, 만약 지금 우리 교회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긴 하지만, 교회 만약에 그 성도들요, 말 한마디 잘못해봐. 죽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알겠죠? 2판 4판이에요. 종중 만약에 욕했다. 그러면요, 서울시장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종중이나 교회는 단체성이 너무나 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허경영이가요, 자기 거기를 이제 종교단체로 등록을 했나 봐요.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되나 봐요. 알겠죠? 허경영이가요. 재산이 한 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허경영이가. 300억인가 400억인가? 그런데 거기서 빚이 한 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 아무튼. 알겠죠? 근데 허경영이가요, 교주가 되나 봐요. 나는 교주 할아버지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교회하고요, 장중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유는 자기 몫이 있는 것이 지분이요. 합유도 자기 몫이 있죠. 지분이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공동 사업하면 다 돈 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몫이 있잖아요. 총유는 자기 몫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사용료,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 사용하고 수익할 때요. 교회 같은 데는요,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규약. 정관이나 규약이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뭐 관리행위라든가 처분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공동의회죠. 교회는. 그 다음에 종중은 종중총회.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 관리나 처분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그냥 사원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원총의 결의라고 그래요. 이때 뭐 사원이라는 것은 회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딱지 종중총회 그러기도 그렇잖아요. 일단 사원총이라고 하고 교회는 공동의회, 그 다음에 종중은 종중총회, 조합은 조합원 총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의를 받아가지고 결의 만약에 없이 처분하죠. 결의 없이 처분하면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면요 표현들이가 성립한다 안 한다. 표현들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나 간단한 것이고요. 그러면 지분하고 이건 둘 다 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 지분 처분의 자유. 그래서 이건 자기 마음대로 지분을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분을요, 지분 처분을 금지하잖아요. 지분 처분 금지는 이것은 무효가 돼. 자기 멋대로 처분해. 합의는 지분 처분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지분 처분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요,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합의는. 그런데요, 여기는요, 자기 멋대로 지분을 처분한다는 것은 내 목 돌려달라 이 말이죠. 이것을 말한다, 공유물 분할이에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 이것은 자유예요. 자유고요. 분할을 금지할 수 있어요. 그걸 분할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요.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도 가능해요. 그걸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고요. 합의는요, 원래 합의물은요, 합의물 분할이잖아요. 이런 합의물 분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동으로 사업하는데 분할하자 이 말은 나 이 공동 사업하지 말자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러면 공동 사업을 하지 말자 그러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조합체가 해산이 되거나 그러면 그때는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가끔 이러면 뭐 강남에 무슨 개가 깨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낸 돈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합의물 분할을 해. 합의물 분할은 공유물 분할과 동일하게 분할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다? 공유다, 합의다, 총이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감각적으로 약간 무슨 말인지 알면 돼. 공유는 뭐고, 합의는 뭐고, 총유는 뭐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7명 있었거든요. 7명이요. 7명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자녀가요. 땅을 사서 세 자녀가 땅을 사서 그건 뭐예요? 공유예요, 합의예요, 총유예요? 세 사람이 땅을 샀다니까요. 그럼요, 아무 말 없이 땅 샀다 그러죠? 그럼 무조건 그것은 공유예요. 알겠죠? 공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조상의 묘를 쓰기 위해서 땅을 샀다. 그럼 뭐예요? 그것은 무조건 종주니까 총유예요.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 그럼 무조건 합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몇 명이 땅 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 말은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땅 사면 무조건 공유예요. 공동 사업을 한 목적으로 합의예요.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그건 총유예요. 무슨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같은 데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 사고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요, 교회를 세워놓고 그 목사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돈 내놓으러 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미 끝인 거예요. 교회는 뭐다? 자기 지분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적게 하고 국수는 빨리 먹고. 알겠죠? 이것을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 내 몫이 있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튼요, 목사님한테 잘 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아니 자기가 돈이 있고 하면 헌금하면 좋죠. 좋은데요, 그냥 그렇다 이 말이죠. 그게 총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총유다, 합유다, 공유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보면 판례 보면 일상가사 대리권에 보면 뭐라 나냐면 아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대출 받은 게 있단 말이죠. 이게 일상가사냐? 일상가사도 아니다?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건 아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신 빠진 여자들이 그런 정신 빠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헌금 받아가지고 할 정도가 되면요, 그건 뭐 그만둬야죠, 교회를. 알겠죠? 자, 그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뭐냐면, 근데 뭐 우리가 교회가 꼭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닌데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지분이요? 지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분이 뭐죠? 지분 그냥 자기 몫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 몫. 그래서 자기 몫인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요, 3분의 2고요. 을이요,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갑의 지분 3분의 2고 을의 지분 3분의 1이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항상 지분은요, 더하면 1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분을 더했더니 분자가 분모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커버리면 무조건 무효가 돼. 분자가 분모가 똑같아야 돼. 항상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래서 판례가 분자가 더 크는 것은 그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한 개죠. 우리가 여기서 일물1권이잖아요. 하나의 일물1권이잖아.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럼 지금 땅은 몇 개죠, 지금? 한 개죠. 그래서 한 개의 뭐다? 소유권이죠. 그래서 다음에 한 개의 소유권이죠. 이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하면 나눌 분자죠. 양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걸 한 조각이죠. 일부분이죠. 일부분. 이걸 얼마다? 3분의 1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분이다. 그러니까 지분은 무조건 더하면 1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러면 부부 공유하죠. 공유산하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만약에 등기관이 잘못해가지고 남편 3분의 2, 아내 2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큰일 나죠. 알겠죠? 그러면 그 등기 자체가 다 무효가 돼. 알겠죠? 처음부터 등기를 다시 해야 돼. 그것을 뭐냐면 변경 등기도 무효라고 그랬어. 무조건. 아시겠죠? 이렇게. 그걸 이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지분을 하면 먼저 무슨 등기한다? 공유의 등기를 해요. 공유의 등기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등기예요? 지분의 등기를 해요. 만약에 지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뭐라 한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똑같은 걸로 봐.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지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문제 보면 갑과 을과 병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요, 갑과 을과 병이 공유한다? 지분이 얼마나 말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는 뭐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봐. 얼마씩이다? 3분의 1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공유의 등기하고 지분의 등기. 그래서 우리가 공유의 등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요. 등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등기가 있으면 공유자, 갑, 을, 병 이렇게 하는 거죠. 지분의 등기를 어떻게 하죠? 여기 갑이에요. 지분 3분의 1, 지분 3분의 1, 지분 3분의 1 이렇게 등기하는 거죠. 이걸 공유의 등기라고 하고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 지분의 등기다 이렇게. 이걸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하다 보니까 실제 지분하고요, 등기부상 지분이 다른 거예요. 실제는 갑이 3분의 2고 을이 3분의 1인데요. 등기부에는 갑이 3분의 1이고 을이 3분의 2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요, 제3자는 항상 등기부만 쳐다봐요. 제3자는. 그런데 갑하고 을 간에는요, 갑하고 을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그럼 만약에 여러분요, 여기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공유물을 분할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말하고 여기요, 을이 지분을 처분한다는 말하고 서로가 완전히 다르죠. 공유물 분할은 누구하고 누가 분할하는 거죠? 갑하고 을이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하니까 공유물 분할은 실제 지분으로 분할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요, 을이요, 지분을 병한테 처분한다 이 말이죠. 그럼 병하고는 뭐다? 무슨 관계다? 등기부를 거는 거죠. 그럼 원래 을의 지분 얼마죠? 3분의 1. 그런데 실제로 병이 차지하는 지분은 얼마다?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면 권리나 의무는 이건 지분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의무를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해 버릴 수 있어요. 그걸 지분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 그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는 거예요. 상속인이 없거나 지분을 포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의 지분은 국가로 간다, OX, X란 말이죠. 어떻게 한다? 타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하는 거예요. 지분 비율로. 알겠죠? 이것을 먼저 지분의 탄력성.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그래서 한번 보죠, 이제. 자요, 거기 공동 소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유, 합유, 총유죠. 상속은 지분이 있고, 계모임이나 조합은 지분이 있고요. 총유, 종중이나 교회 있죠. 지분이 없잖아요. 총유 보면 지분이 없으니까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서 써요. 그 밑에가 정관, 규약 밑에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원총의 결의로요. 결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의 없이 처분해요. 결의 없이 처분 밑에 줄고요. 결의 없이 처분 그러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외에요. 합의와 합의는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이 뭐라고요? 공동사업이에요. 지분이 있어요. 근데 처분은 못해. 공동으로 사업하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율 분할 청구 못해요. 조합이 해산돼야 돼요. 조합이 해산되면 가능해요. 공유는요? 공유는 상속이죠? 상속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분이, 상속재산 지분이 있어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해요. 그러니까요, 지분 처분 금지는 무효가 돼요. 지분을 처분한다?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자유예요. 근데 몇 년 안에요? 5년 안에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요. 다시 몇 년을 연장할 수 있다?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5년 연장. 옆줄 긋어요. 부동산 환매는 갱신X. 부동산 환매는 갱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요. 부동산 환매. 그래서 부동산 환매는 뭐가 안 돼요? 갱신이 된다 안 된다? 더 이상 갱신할 수 없다. 연장 못 한다. 연장. 연장할 수 없다. 연장.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법조문에. 자, 공유 지분 봐봐요. 밑에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몇 개의 소유권이다? 한 개. 한 개. 불량적 일부분이죠? 일물, 일권주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요, 지분을 다 더하면, 지분을 다 더했어?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지분이죠? 지분은 공유에 등기하고 지분에 등기해서 해야 되고, 지분 표시가 안 되면 균등이죠? 실제하고 등기부 지분이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은 무슨 지분대로 한다? 실제 지분대로 분할한다 이 말이고요. 자, 우리는 지분의 비율대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이행하죠. 그런데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의 지분을 내가 사버릴 수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지분 매수 청구권. 이렇게 지분 매수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밑에 보면 뭐가 됐다?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의 탄력성. 지분의 탄력성이 뭐예요?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속인 없이 상속 없이 사망하거나 이 사람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죠. 그러면 원래 상속 없이 사망하면 그것은 국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로 가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다? 타 공유자에게 뭐의 비율로? 지분 비율로 귀속해. 타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뭘 봤냐면 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지분. 지분이란 게 무엇인가? 이걸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뭘 보냐면 여러분 지분은 뭐하고 비슷하냐? 이 지분이라는 것은 소유권하고 비슷해요. 소유권하고요. 그래서 소유권의 일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뭘 보냐? 공유물이에요. 공유물. 공유물에 대한 공유물에 대한 공유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공유물. 그래서 그러면 공유물이고 여기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관계성이라는 것은 나 혼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관계는 몇 명 이상을 관계라고 한다? 2명 이상이죠. 첫 번째는요, 사용하고 수익이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존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암기해야 돼요. 네 번째는요, 처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요,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뭘 봤냐면, 지금까지는 지분에 대한 것을 봤잖아요. 지분이요. 지금은 이제 공유물에 대한 관계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한다? 사용 수익은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한다 이 말이고요. 보존행위는 누가죠? 보존은요, 여기요, 이거 보존은 공유물의 현상을 뭐 한다? 유지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는 것을 보존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분권의 대외적 주장,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이다 아니다? 아니야. 물건의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물건의 현 상태. 자, 그 다음에 보존은 뭐다? 무효인 등기, 무효 등기라든가, 그 다음에 불법이란 말이 나와. 불법 점유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보존을 하는 거예요. 보존은 누구에서 보존하죠?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보존. 공유자 전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각자가 청구하는 거예요. 각자가. 보존은요. 그 다음에 관리죠. 이 관리는 이용하고 계량이에요. 이 관리는 보통 뭐라 한다? 임대.
임대차 주는 거거든요. 이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정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것을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큰일 나.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고. 지분의 과반수고,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지분을 빼고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이게 과반수가 되잖아요. 과반수는 뭐가 반대냐? 소수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과반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타공유자.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가 필요 없이 과반수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땅을 뭐 할 수 있고, 점유할 수 있고, 임대, 월세를 줄 수 있는 거야. 내 멋대로. 다른 사람의 동의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점유하고 내 멋대로 임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지분이 얼마가 있으면 과반수.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가 공동이죠. 부부가 공동이면 보통 부부가 얼마씩이죠? 5대5죠. 이때는 자기 둘 다 소수죠. 둘 다. 과반수는 3분의 2, 4분의 1 이런 거란 말이죠. 4분의 3. 알겠죠? 3분의 2, 4분의 3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은 다 소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만약에 공유하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나중에 부부싸움이 돼가지고 갈라지잖아요. 그럼 이 땅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과반수도 서로가요, 소수밖에 안 되니까 누가 임대 준다고 하면 싫다고 하고. 알겠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공유물로 분할할 수밖에 없죠. 이혼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과반수가 있으면은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반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타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다음에 점유할 수 있고요. 임대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점유도 하고 임대도 하고. 그럼 내가 만약에 지분이 3분의 1이죠. 그러면 내가 3분의 1만큼 점유할 수 있는가? 점유.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하려면 다른 사람이 동의가 돼가지고 3분의 2가 돼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처분 변경이죠. 처분 공유대지. 공유대지 위에,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거. 우리가 땅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려면 건물은요, 대지를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땅을 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그래. 처분행위는 무슨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그 다음에 변경이죠. 변경은 물리적 변경 중에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알겠죠? 전원의 동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하면서 가면 돼요. 여기 보면 공유 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하는데 대지 위에. 그러면 처분행위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법정시상권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 나온단 말이죠.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했다.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신축하려면 무슨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그러니까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신축하면 전원의 동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건물은 불법 건물이 돼. 그 건물은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분을 좀 더 알려면 사용수익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라고 되어 있죠. 우리 자동차를 있죠. 자동차를 바로 설명을 해. 땅으로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갑하고 을하고 병 세 사람이요. 이 자동차를요. 1,000만 원씩 해가지고 3,000만 원의 땅 뭐죠? 자동차를 샀어. 세 사람이 1,0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각자가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3분의 1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이 갑이 3분의 1이라고 해서 이 자동차를 3등분 해가지고 본네트만 썰어가지고 톱으로 썰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고 공유물은. 그러니까 내가 3분의 1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3분의 1이면 3분의 1만 내 권리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러면 이 자동차를 그러면 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를 3분의 1씩 해서 1,000만 원씩 샀는데 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분의 비율로 전부를 사용하죠?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루. 만약에 하루를 잡으면 24시간이죠. 24시간이면 각자가 3명이니까 몇 시간씩이죠? 8시간씩. 8시간, 8시간, 8시간씩. 한 사람이 8시간씩 2차 전부를 운전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나는 분명히 지분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근데 이 차 어디를 운전한다고? 전부를 운전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분이 3분의 1이어도 내 지분은 이 3등분해서 여기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미친다? 공유물 전부에 얼마만큼 미친다? 3분의 1만큼 미친다 이 말이죠. 이걸 먼저 지분이란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만약에 병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병 같은 거 병도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럼 전부에 얼마만 미친다?
3분의 1이 미친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각 하루면요 1년이면 그것도 1년이면 몇 개월씩이요? 4개월씩. 각자가 4개월씩 2차 전부를 운전하고 다녀야죠. 그래서 3등분 해가지고 톱으로 썰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비록 내가 3분의 1에서 3분의 1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미쳐? 전부의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이걸 우리는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요 보존과 관리가 있는데 보존과 관리는 지금부터요 우리가 이걸 보고 바로 설명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을의 지분이 지금 얼마죠? 3분의 1은 뭐라고 그래? 항상 여러분요 공유에서는 과반수 아니면 소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5분의 1은 뭐예요? 5분의 2. 소수다 과반수다 5분의 2. 그럼 5분의 2가 얼마인지 몰라요? 5분의 2. 5개 중에서 2개만이니까 과반수가 되려면 3개가 되죠. 5분의 3이 돼야 되죠. 4분의 1은 3분의 1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유를 할 때는 과반수냐 소수냐만 따지면 돼. 얘는 지금 얼마죠? 3분의 1. 그러니까 뭐요? 과반수죠. 아까 내가 과반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과반수는 소수 갑이죠. 갑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갑의 동의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갑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전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임대해 줄 수 있고요. 전부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점유할 수 있어요. 이 을이 이 땅 전부를 점유할 수도 있고요. 이 땅 전부를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동의도 받지 않고. 그럼 갑은 열받잖아요. 갑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할을 청구하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요 이 을이한 사람이 이 땅 전부를 병한테 임차인 월세를 주는 거예요. 임차인 이렇게. 임차인.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임차인이죠. 병이죠. 여러분 임차인의 점유는요. 임차인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적법이죠. 왜 적법일까? 이 사람은 가반수니까요. 임대해가지고 임대료가 얼마 나왔죠? 90만 원. 90만 원 뭐죠? 돈이죠. 그럼 돈은 또 언제나요?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만큼만 가져가는 자기 몫만큼만. 자 여기 봐봐요. 둘이 있는데 두 사람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아내고 남편이에요. 남편이 지금 과반수죠. 과반수인데요. 이 사람한테 90만 원 다 받아가지고 9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썼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내한테 얼마를 줘야 돼? 3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갑은 병하고 계약한 적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요. 3분의 1만큼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3분의 1만큼 차임, 월세를요. 30만 원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은 병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갑이 병한테 나가라 하거나 3분의 1이 자기 거니까 3분의 1만큼 돌려달라거나 그 다음에 월세가 90만 원이니까 30만 원 나한테 달라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갑은요. 을한테 얼마를 받아야 돼요? 30을 받고 을은 얼마 가져가고 60, 9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자기는 60을 가져가고 갑한테 30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할 수 있는 건 없어. 무슨 점유니까? 적법 점유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제 반대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갑이요 3분의 1이고 을도요 3분의 1이고 병도요 3분의 1이다. 다 뭐다? 다 소수죠. 소수는 이제 항상 봐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뭐 읽을 때 공유자 간인지 봐. 공유자 간인지. 공유자간은 뭐다? 갑하고 을하고 뭐다? 병이잖아요.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병이 갑에게 이 말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공유자 간이에요. 그런데 제3자와의 관계 정이란 말이 나와 무란 말이 나와 정이나 무나 나와 그럼 제3자예요. 왜? 갑을 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이나 무가 나오면 제3자예요. 그러면 여기 돈이란 말이 나와. 돈은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있죠. 손해배상이 있고요. 부당이득 있죠. 부당이득이요. 그래서 이 부당이득이란 말이나 손해배상의 말이 나와. 그건 돈이에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각자가 뭐만큼? 지분 비율로 가져가. 각자가 이 세 사람이요. 삼형제. 형제가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이요. 맞이고 둘째고 셋째예요. 근데 여기가 X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해. 불법 점유. 이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불법 점유해서 90만 원의 손해배상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요 형이고 둘째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한다? X한테 당신이 불법 점유했으니 나한테 90만 원 주라. 나한테 90만 원 주면 내가
내 동생들 을하고 병한테 30만 원씩 주겠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형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형이고 뭐가 필요 없어. 모든 인격체가 달라. 알겠죠? 다르기 때문에요. 형이고 뭐가 필요 없이 90만 나오면 각자가 30만 원씩 각자가 30만 원씩 청구해야지 갑이 90을 받아서 을하고 병한테 30만 원씩 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X한테 30만 원씩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뭐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보면 되죠. 문제 지문을 딱 읽다 보면 뭐가 나온다? 손해배상 청구란 말, 부당이득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이건 무조건 뭐다? 공유에서 무조건 뭐다? 돈이다. 돈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집은 만큼.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게 여기죠, 여기. 여기가 항상 공유자가 아니냐? 제3자냐? 제3자 말은 잘 사용하지 않아. 우리가 갑과 을과 병이 공동 소유죠. 그러면 갑과 을과 병이 공동 소유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갑을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누구죠? 제3자잖아. 그럼 꼭 끝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제3자가 등기란 경우가 있고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공유자가 뭐 하는 경우 있다? 등기란 경우가 있고 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러면 공동 소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이 룰을 보지 않고 그냥 공동 소유를 보잖아요. 그건 무슨 말인지 몰라. 아무리 판례 읽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 판례를 무슨 판례인지 모르니까 시험에 나왔던 판례들 있잖아요. 막 순서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정리를 해놨단 말이죠. 그럼 읽어보면 다 좋은 판례들이죠. 언제 기출문제 됐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보면 읽고 나서 그 다음날 까먹어. 알겠죠? 아주 간단해. 우리가 항상 돈이냐, 그 다음에 공유자끼리냐, 제3자냐, 이것만 알면 돼. 그럼 제3자는 원래 봐봐. 과반수 지분권자하고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제3자는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얘들 다 소수잖아요. 근데 지금 이 3분의 1 병이 소수가, 이 말이죠. 소수가 있는데 제3자와 임대차 계약에서 점유한다. 이때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점이죠. 이건 무조건 불법점이죠. 불법점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전부의 전부예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등기죠. 그러면 제3자는 절대로 등기하면 돼, 안 돼? 공유자가 아닌데 어떻게 등기하겠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갑을 병이 있는데 정이 전부를 등기했다. 정이. 그럼 갑을 병인데 정이 전부 등기했대? 그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고민하지 마. 정은 누구예요? 제3자. 제3자는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등기했다, 전부 등기했다? 그럼 전부 무효죠? 전부가 무효니까 전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해. 전부 말소 청구해. 전부 말소 청구한다고. 왜 그러느냐? 여기를 보라고. 여기 등기죠. 공유자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공유자는 반드시 공유자는 뭐 하도록 돼 있죠? 지분을 뭐 하도록 돼 있어? 등기하도록 돼 있죠. 지분을 반드시 뭐 하도록 돼 있어? 등기. 그럼 날 위해서 기도하지 마. 아직 멀쩡하니까. 알겠죠? 기도하지 말라고. 여기 보면 등기죠. 등기. 그러면 등기를 뭐냐면 이 사람의 지분은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러면 3분의 1이면 이 사람이 3분의 1만큼 등기했다. 3분의 1? 3분의 1만 등기했어. 유효, 무효? 유효죠.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전부 등기하면 어떻게 돼? 전부로 등기하면 그럼 어떻게 돼? 전부 등기 항상 이게 나오죠. 전부 등기해서 그럼 어떻게 돼? 아니, 옹알이 하지 말고. 여러분, 아침은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요, 여기서 강의, 야간 여러분 끝나고 나서 배가 고파서 컵라면을 먹었거든요. 좀 이따 누웠는데요. 그 다음 또 뭐라 하지, 그거보다? 위가 이렇게 역류하는 거. 식도염, 역류 식도염인가? 역류성 뭐 있잖아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있어도, 이거 희한한 게요. 서 있어도 역류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 있다가요, 가서 걸어 다니다가요, 별짓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밥은 먹었을 거 아니에요. 밥. 여기 이제. 자, 전부 했죠? 전부가 등기잖아. 그럼 전부 등기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지분 얼마죠? 3분의 1은요, 양심 있는지 목소리가 커졌어요. 알겠죠? 3분의 1은 뭐죠? 유효죠? 그럼 이제 얼마가 무효죠? 이제 3분의 2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을 말소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때 시험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죠. 이때 시험이 나올 때 이렇게 나와. 등기는, 공유는 무조건, 자기 걸 무조건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제3자 등기하면 절대로 안 돼. 간단하죠? 항상 물을 때, 공유자끼리 점유하면 등기, 공유자끼리. 또는 제3자가 등기냐, 점유냐.
제3자가 점유하에서 적법이 되려면 과반수로부터 넘겨받아야 돼. 과반수가 없다. 그럼 무조건 불법인 거예요. 불법이면 무조건 다 반환 청구 받는 거예요. 제3자는 등기 못 하는 거예요. 공유자가 등기하지 제3자가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유자는 무조건 등기해야 돼. 지분이 많든 적든.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큼 등기하면 유효. 그 외의 등기는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등기가 무효라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병의 지분 3분의 1만 유효죠. 전부 등기했을 때 전부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병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한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의 지분만큼 말소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얼마를 말소한다? 3분의 2를 말소한다. 얼마를 제외하고 3분의 1을 제외하고. 항상 이런 말이 나와. 말장난을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말장난이 뭐냐면 일단 우리는 지분은 무조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지분은 빼고 말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병의 지분을 제외. 만약에 여기서 갑이 만약에 3분의 1 하게 해봐. 갑이 3분의 2고 병이 3분의 1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병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병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3분의 2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3분의 1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일단 똑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말. 내 말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말장난을 속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큼은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되니까 전부든 아니든 3분의 1만큼은 무조건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속으면 안 돼. 그런데 제3자는 무조건 등기를 해 못해. 못하니까 제3자는 3분의 1만큼 말소해야 돼. 전부 말소해야 돼. 무조건 전부 말소해야 돼. 제3자는. 구분해야 돼. 구분.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점유. 점유는 제3자가 뭐가 필요 없어. 점유는 공유에서 점유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지분이 과반수. 과반수로부터 임대를 하든 점유 지분 자체가 과반수가 돼야 돼. 얘는 지분이 얼마예요 지금? 3분의 1이죠. 과반수와 소수다. 소수죠.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점유하면 무조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내 지분이 3분의 1이라도 3분의 1만큼 점유를 못한다고. 내가 점유를 하고 싶으면 지분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과반수가 돼야 돼. 과반수가 돼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 잠깐 주면, 이 사람이 지금 점유가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인데 이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든 3분의 1을 점유하든 무조건 불법이거든요. 불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불법이죠. 불법 점유이면은 이 불법 점유한테 반환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환 청구. 반환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수는 반환 청구를 못해요. 과반수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소수는 반환 청구 못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병이요 지금 3분의 1인데 병이 전부를 점유했죠. 병은 소수니까 점유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그런데 갑이나 을도 다 얼마나 소수죠. 그러니까 갑이나 을도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런 우리가 반환을 청구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반환 청구한다. 이게 불법 점유했죠. 불법 점유 내가 반환을 청구한다는 말은 내가 점유하겠다 이 말이에요. 반환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점유한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요 갑도 3분의 1, 을도 3분의 1이니까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니까 반환 청구, 소수는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예요. 반환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너 이 땅 농사 짓지 말고 나가라. 그걸 방해 제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혼자 여기서 농사 지어서 이익을 얻었으니 얼마 얻었어? 물어봤더니 60만 원 얻었대. 그러면 60만 원이면 세 사람이니까 3등분 해야죠. 그러면 나한테 20만 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한테 반환 청구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과반수는 뭐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만약에 3분의 2고 병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3자가 불법 점유한다. 제3자가 불법 점유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각각 3분의 1씩이죠. 3분의 1씩이어도 제3자한테는 뭐 할 수 있다? 3분의 1도 전부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알겠죠? 다시. 그럼 손해배상을 어떻게 한다고?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을 어떻게 한다고?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이다. 여러분요, 우리가
뭐 합유냐 총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공부를 해도 총유는 책을 한번 나왔어요. 29회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뭐 나올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무조건 지분이라는 것은 갑의 지분 3분의 1이다. 을의 지분 3분의 1이다. 병의 지분 3분의 1이다. 그럼 병이다. 그럼 뭐만 중시한다고? 뭐만? 어떻게 보라고? 먼저 누구 간? 공, 유, 자, 간. 공유자가 뭐가 있고? 두 가지만 봐. 뭐하고? 등기하고 점유하고만 본다니까요. 제3자가 있어. 제3자. 제3자도 뭐 본다? 등기하고 점유만 본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뭘 본다? 돈은 뭐라고요? 부당이득. 뒤에 보면 꼭 나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꼭 나와. 이때 나올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만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써도 제3자는 등기하면 돼, 안 돼? 이건 공유자가 아니니까 절대 등기하면 안 되죠. 이 등기는 어떻게 말소해야 돼? 전부를 말소해야지. 전부를. 여기만 조심하면 돼. 여기만 전부 말소. 3분 내가 갑이 3분의 1이라고 해서 3분의 1 말소 그러면 안 돼. 전부를 말소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공유자끼리 등기죠. 공유자는 무조건 자기 지분만큼만 뭐 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3분의 1을 등기했다. 유효, 무효? 유효잖아요. 만약에 전부를 등기했다. 유효, 무효? 그렇게 안 되죠? 3분의 1은 유효, 3분의 2가 무효. 그러니까 3분의 2만 말소를 청구해야 돼. 3분의 1은 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것만. 그 다음에 점유는 따지지 마. 점유는 무조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과반수. 공유자든 제3자든 관계없이 제3자는 과반수로부터 넘겨받아야 되고, 공유자도 자기가 점유하려면 절대로 이건 독자적으로 점유를 못해. 갑은 을의 동의를 받으면 점유해. 얼마니까? 3분의 2. 을은 병의 동의를 받으면 돼. 얼마니까? 3분의 2. 그런데 각자가 3분의 1만큼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는 너무너무 간단해. 책은 뭐 엄청나게요. 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떤 책들은 보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판례를 아무렇게나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판례들도 있어. 그런데 간단해. 우리가 딱 읽을 때 이게 지금 묻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것만 딱 보면 돼. 묻는 말이 뭘 묻고 있는지, 등기를 묻고 있는 건지, 점유를 묻고 있는 건지, 손해배상, 부당이득을 묻는 거지. 그것만 딱 알면 돼. 공유자는 무조건 지분만큼 등기한다. 점유는 무조건 과반수가 돼야 된다. 제3자는 등기 절대로 못한다. 점유하고 싶으면 과반수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아야 된다. 만약에 엉뚱하다, 불법이다, 그러면 무조건 뭐다? 손해배상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봐. 문제 여러분요, 어디로 뭐냐? 20번 한번 봐봐요. 109페이지 20번. 109페이지 20번 봤어요? 109에 20번 봤어? 자요, 갑을병은 A토지를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이래요. 5분의 3 줄거 봐. 5분의 3 누구예요? 갑이네요. 그러면 누구만 과반수예요? 갑만 과반수야. 갑만 과반수라고. 을하고 병은 소수예요. 1번, 갑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줄거. 관리 방법이 뭐예요? 관리 방법이 임대 줄 수 있어, 없어? 임대는 지분의 과반수니까 할 수 있다. 2번, 을은 과반수의 소수예요. 소수죠. 을은 A 토지의 제3자 명의 제3자 명의에 저당권 무효인 등기가 있네. 무효인 등기 말소를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제3자에 대한 등기는 다 보존행위잖아요. 등기가 무효라잖아요. 제3자 등기 무효니까 말소해야죠. 알겠죠? 공유자들끼리는 그 사람 지분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3번은요.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는 없죠? 줄거. 공유물 분할 소송 줄거. 공유물 분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3자가 하는 거예요? 공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공유자가 아니면 실제 지분이다, 등기부상 지분이다. 실제 지분이다. 공유자끼리는 실제로 간다. 실제 지분으로 가는 거죠. 알겠죠? 실제 지분에 따라서 분할한다. 아직 4번은 안 했어요. 4번은 틀렸어요. 맨 끝에 줄거.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틀렸어. 아직 안 했어. 자, 5번은요. 갑을병 사이에 관리 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을이 A 토지의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관리 방법에 따라, 그렇게 돼 있죠. 약정에 따라, 약정 동그라미.
갑을 병이 약속을 해서 을이 A 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요, 을의 지분을 양수한 정도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 있다. 승계인한테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요즘 최근에요, 5번 같은 경우는 사례형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지문으로 해서 많이 나와. 알겠죠? 그렇게 나온다. 자, 여러분요, 한 장 더 넘겨봐요. 한 장을 넘기면, 여러분 거기 다 전부 지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여러분 봐봐. 여러분요, 111페이지로 봐봐. 111페이지. 111페이지 밑에 글씨를 잠깐 보면 뭐라 나왔죠? 보존글에서 3번 봐봐. 1, 2, 3번. 제3자가 불법점이냐 무효등기냐. 4번은요, 공유자가 불법점이냐 무효등기냐.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죠. 항상 이 두 가지를 제3자냐 공유자냐 이걸 꼭 나눠서 봐야 된다고. 아시겠죠? 아주 간단하다고. 자, 그 다음에 다시 1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요, 갑은 3분의 1이고 을은 3분의 2죠. 과반수잖아요. 과반수는 소수자 동의 없이 임대나 점유할 수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90만 원 받았죠? 그럼 각자가 지분만큼이니까 90만 원 중에서 을이 얼마를 가져가고 60, 갑이 얼마나 줘? 30. 그럼 병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고. 오른쪽 봐봐요.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 갑은요, 갑은 을이 지금 병한테 월세를 줬죠? 을이 병한테 월세를 주니까 갑은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 소수가 단독으로 점유하면은 그건 불법이죠. 단독으로 임대를 줘도 불법이죠. 임대나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인데 소수니까 안 되죠. 그런데요, 갑은 병한테 병은 봐봐. 병은 누구하고 지금 임대차 계약을 했죠? 을하고. 을은 지분이 얼마죠? 3분의 2니까 갑은 병한테 3분의 1만큼 차임을 청구하고. 이게 시험에 잘 나와. 거기 별하네. 병 얘기가 거기다 별하라고. 3분의 1만큼 인도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을에게는요, 갑은 을한테요 3분의 1만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봐봐요. 공유 관계라고 나와 있나요? 공유 관계에서는 이제 여기요, 갑이 3분의 2고 을이 3분의 1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공유자 간, 을이 전부를 등기해. 전부. 을이 전부를 등기하죠. 그럼 을은 소수잖아요. 3분의 1만 유효고 3분의 2는 무효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얼마만 말소한다? 3분의 2. 을이 여러분 전부를 점유하죠. 을이. 그런데 봐봐, 을이 전부를 점유해요. 을이 지금 소수죠. 을이 전부를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점이죠. 만약 갑이 과반수 동그라미, 밑에는 만약 갑이 소수 동그라미, 갑이 누구냐? 갑이 과반수일 때하고 소수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을이 지분이 얼마죠 지금? 3분의 1인데 지금 점유했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과반수야. 그러면 불법 점유한 을한테 반환을 말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갑이 만약에 갑도 소수예요. 소수. 갑도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3분의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수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 배제. 방해 배제가 뭐예요? 너 여기서 농사 짓지 말고 나가 이렇게. 그렇게 나한테 돌려줘. 나한테 반환해. 이건 못한다고. 이게 작년에 우리 시험이 나왔죠. 작년에 5월 18일 날 전원 합의체 판결로 나와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알겠죠? 작년에 바로 이렇게 우리 기출문제 나와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알겠죠? 돈에 관한 것은 뭐다?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이죠. 돈은 언제나 누가?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만큼 이렇게. 돈은 아시겠죠? 그럼 다시 봐봐. 공유자끼리는 등기냐 점유냐, 제3자도 등기냐 점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돈이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 세 가지만 따지면 된다니까요. 알겠죠? 지금 이렇게만 보니까 그러지. 여러분요, 우리가 문제풀이 있잖아요. 문제풀이는 걸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잠깐요, 이거 그만둘 수는 없어가지고 공유물 분할만 잠깐 봐요. 공유물 분할이 다른 시험에서는 공유물 분할이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다른 시험에는. 근데 우리 시험에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하고 공유물 분할 중에서 만약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6번 나오면 공유물 분할이 한 4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유물 분할이 좀 자주 나온 편이죠. 왜요? 우리 부동산은 사실 분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분할 합병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 시험의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제 공유물 분할은요, 협의상 분할이 있어요. 협의상 분할이 있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잖아요. 봐봐. 협의가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무슨 분할을 한다? 그것은 재판상 분할을 하는 거예요.
재판상 분할이요. 그 다음에요, 이 재판상 분할은요, 또 뭐냐면,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무슨 분할을 하는 거예요? 경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 그건 우리가요, 공유물 분할 우리가 민법 총칙할 때 얘기했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분할의 말씀에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요?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판결 확정 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등기 없이. 그런데 소송 중에 뭐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 그러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협의는 먼저 협의는 계약이란 말이죠. 여러분 계약은 뭐다? 계약은 법률행위란 말이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가 있어야 돼? 법률행위는 등기하고 법률의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상보다는 등기하고 재판상보다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는데 소송 중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크게 먼저 봐. 왜냐하면 시험 나올 때 중요한 것들이 먼저 나오니까요. 협의상 분할은요 3가지가 있다. 자, 토지를요 이렇게 뚝 해가지고 갑하고 하고 뚝 나누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요 갑한테 다 주고요. 주고 을한테 돈으로 주는 경우. 여기가 병이 사고요. 갑하고 을이요 돈으로 나눠 갖는 경우. 이렇게 있어. 이걸 무슨 분할이라고 그래? 이걸 무슨 분할? 현물 분할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분할이죠? 갑이 사고 을한테 돈으로 줬죠. 그것을 돈으로 치렀죠. 가격 배상이라고 돈으로 치렀잖아요. 여기는요 갑하고 을이 돈으로 나눠갔죠. 병한테 팔고. 이걸 뭐라고 한다? 경매대금, 매매대금 아니에요. 매매대금, 경매대금, 대금 분할이라고 하죠. 아니,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두부 한번 사가지고 옆집하고 우리하고 나누죠. 현물 분할이죠. 어떻게 할까? 나 두부 사러 갔는데 난 두부 조금만 필요한데 나도 조금만 필요한데 그러면 가져와서 반 나눌까? 이래야죠. 반띵 할까? 그럼 뭐다? 현물 분할할까?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가격 배상은 내가 사고 돈으로 주는 거죠. 내가 다 사고 돈으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금은요 매매대금, 경매대금. 여기 봐봐. 내가 경매 지금 비워놨죠. 경매라면 무슨 분할이 되고 셋 중에서? 경매는? 경매대금이니까 대금 분할이죠. 대금 분할. 그래서요 현물 분할을 해야 되는데 현물 분할할 수 없으면 경매를 한다. 대금 분할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되게 간단하죠. 일단 이걸요 기본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할 한번 봐봐요. 협의가 성립하면 재판상 분할이 안 되죠. 현물 분할, 가격 배상, 대금 분할. 대금은 병이죠. 경락이 아니면 매수인이잖아요. 갑하고 을은 돈으로 나눠 갖는 거잖아요. 가격은요 갑이 사고 을한테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얼마야? 우리 그런 거 하잖아. 물건 살 때 그거 얼마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샀다 이 말이죠. 내가 샀다. 너 거 내가 살게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의 소유자니까 소급표가 없죠. 현물 분할은요 재판상은 현물 분할하고 안 되면 대금 분할이죠. 공유 분할은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조정이 이루어지면 뭐를 한다?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옆에 보면요 분할의 방법이 나왔는데요. 이런 분할의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떠한 형태의 분할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걸 뭐 그림을 보고 이런 그림 보고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한번 봐봐요. 이 분할은 되게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죠? 공로죠. 길이 이렇게 있죠. 길이 있으면 원래 4명이면 지분의 비율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 지분의 비율하고 가격 똑같이. 그런데 여기는 A, B, C, D 그러면 D는 길이 있으니까 좋은데 얘는 맹지형, 맹지 3층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땅값이 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단 분할을 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A, B, C가 뭐라냐? D한테 야 그냥 너 이거 다 갖고 우리한테 그냥 돈으로 줘 이렇게. 이거 땅 이거 2억이래. 그럼 우리 5천 줘?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분할하고 나서 A, D한테 다 주고 가격 배상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길이 이렇게 있는 경우 있겠지 이렇게. 그럼 어느 기당 길이 다 통하죠.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A가 자꾸 분할하자고 해서 분할했어. 했는데 이게 60평짜리 땅 60평. 60평인데 여기 60평이면 15평씩이잖아요. 60평일 때는 6억인데 15평이면 1억 5천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1,500만 원밖에 안 주죠.
그러니까요, 이 B, C, D는 뭐냐? 우리는 그냥 공유로 다시 나눌래.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있다. 그런데요, 이게 400평짜리 땅이에요. 400평짜리 땅인데 땅을 나눴는데요. A가 분할해서 분할했는데 판사가 갑자기요, 그냥 네 B, C, D, 니네는 친하다며. 그냥 공유해.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여기서 이 C는요, 자기도 원하잖아, 자기도. 이번 기회에 여기다가요, 건물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 원하지 않는 사람을 공유로 남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를 분할하는 거죠? 공유물을 분할하죠. 공유물. 물건을 분할하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지분이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인데 지분 비율을 조정을 해. 비율만. 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5%, 25%, 25%, 25%인데 여기는 뭘 한다? 여기는 22% 하고 여기는 23% 하고 이렇게 비율을 조정을 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물건을 분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물건을 분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아까 우리 문제할 때 정답일 때 아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여기요, 이렇게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이 지분이죠. 이걸 지분은 뭐도 항상 뭐를 하라고? 등기하죠. 그래서 이 지분 위에는 뭐를 잡을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분 위에는 저당을. 그런데 돈 1억을 빌려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 공유지분 아까 뭐라고 했죠? 3분의 1에서 3분의 1에 있는 거예요. 공유물 전부에 있는 거예요. 공유물 전부에 얼마만큼 있다? 3분의 1만큼 있다. 3분의 1만큼. 지분은요? 그럼 지분 위에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도 공유물 전부에 얼마만큼 있다? 3분의 1만큼 있는 거예요. 3분의 1만큼. 그런데요, 그러면 이 1억을요, 이 저당권은 언제 있냐? 1억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변제받을 때까지. 그걸 불가불성이라고 그래요. 돈 다 받을 때까지 공유물 전부의 3분의 1만큼 있는 거예요. 돈 다 받을 때까지. 그런데 이 애가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공유물이 분할된 거예요. 공유물이 분할됐어.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갑, 여기는 을 이렇게 분할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A의 저당권은 어디에 미치는가? A의 저당권은. 여기 분할받은 물건 위에 집중된다. OX.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지분이 공유물 전부에 미치죠? 이 공유 지분에다가 돈을 빌려줘 저당 잡았죠? 저당권도 돈 다 받을 때까지 전부에 미친다니까요? 돈을 받기 전에 공유물이 분할됐죠? 그러든지 말든지 돈 다 받을 때까지 어디 미친다?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전부에. 분할받은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맨 오른쪽 봐. 맨 오른쪽 보면 돼 있죠? 저당권. 2월 1일 저당권은 을의 분할물 위에 집중 X다. X. 맨 밑에. X. 어디 미친다? 분할물 전부 위에 지분만큼 미친다. 알겠죠?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와. 앞장 한 페이지만. 109페이지. 109페이지 문제 20번에 4번 봐봐. 20번에 4번. 뭐라 되어 있죠? 병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A 토지가 지분에 따라서 분할될 때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저당권은 줄과 병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OX, X.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공유물 전부 위에 이렇게.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 비율로 미친다. 이렇게. 아시겠죠?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의 비율로 미친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공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합의나 이런 것은요, 여러분요, 뭐 나중에 보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공유니까요. 보시고 뭐 별로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점유가 약간 복잡하죠. 되게 간단한데 점유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처음에 공부하신 분은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뭘 봤냐면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 받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받고요. 공동 소유 받잖아요. 이제 소유권은 다음 시간에요. 1시간 정도 하면 아마 내일이죠, 내일. 그럼 내일 다시 민법이에요. 알았죠? 내일은 전번주에 세법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민법이니까요. 내일 가져오시고, 내일 기본소도 내일 꼭 가져오세요. 뒤에 저당권 안 해가지고요. 물권법이요. 저당권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일 기본소 있죠? 기본소 꼭 가져오시고, 내일요,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